재밌는 건 애터미에 쇠수셈이 있는 거 아세요? 애터미에 쇠수셈이 있는 거, 철수셈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정확히 그 철수셈이 아닙니다. 스테인레스 수셈인데 그 스테인레스 수세미에 들어가는 소재가 304야. 그러니까 애터미는 진짜 미친 거죠. 아니 스테인레스 수세미를 만드는데 그걸 304 스테인레스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품질이라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미쳤어요. 애터미는 품질에 정말 광적으로 집착한다. 여러분들이 냄비 쓰실 때 주로 그 냄비에 뭘 해요? 냄비에 물만 끓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 찌개, 그 다음에 국 이런 거 끓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찌개 국 끓일 때 뭘 꼭 넣죠 우리가? 조미료, 소금, 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 그죠? 간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간을 한다는 건 결국 소금기가 들어간다는 거고, 여러분 소금이란 게요 물 속에 액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염화 나트륨이에요. 원래 소금의 화학식이.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하는 게 뭐냐? 냄비 코팅을 해놔도 이제 부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냄비 쓰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 균열이 생겨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이온화된 염소 같은 것들이 거기 들러붙으면 이제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냄비에 뭔가를 끓여 먹는 사이에 계속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전에 중금속 중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건강에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 이렇게 아, 다른 걸 써야 되는데 뚝배기도 마찬가지예요. 뚝배기는 관리하기 더 힘들죠. 뚝배기 세제로 씻으면 안 됩니다. 거기 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건 뭐냐면 316 스테인레스 재질의 냄비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구성이 제일 좋아. 이게 내구성이 제일 좋습니다. 부식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16을 쓰는 거고, 최고급이죠. 시중에 있는 스테인레스 냄비, 겉에 생긴 건 다 스테인레스 냄비처럼 생겼어. 그런데 이제 원재료를 한번 보는 거죠. 보통 스테인레스 18-1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보다 좀 나은 게 이제 304 스테인레스고 아메이 제품이 304 스테인레스였었던가 하여튼 316이 아니었어. 그 밑에 단계를 쓰고 있었고 재밌는 건 애터미에 쇠수셈이 있는 거 아세요? 애터미에 쇠수셈이 있는 거, 철수셈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정확히 그 철수셈이 아닙니다. 스테인레스 수셈인데 그 스테인레스 수세미에 들어가는 소재가 304야. 그러니까 애터미는 진짜 미친 거죠. 아니 스테인레스 수세미를 만드는데 그걸 304 스테인레스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품질이라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미쳤어요. 애터미는 품질에 정말 광적으로 집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고 쓰는 애터미라는 게 되는 거예요. 딴 데는 304 스테인레스를 냄비에 쓰기만 해도 저렇게 막 대문짝만하게 써놓고요. 여러분들 저기 뭐죠? 요즘 이제 겨울철 되니까 텀블러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안에 우리가 뭐 마오병이라고도 어른들은 하던데 그 스테인레스 텀블러 안에 보면 숫자가 보통 없는 걸 쓰실 겁니다. 근데 좀 비싼 거 사시면 그 안에 304라고 찍혀 있는 텀블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4는 그만큼 그거 쓰면 자랑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건 어디다가 쓴다고요? 스테인레스 수세미에 쓴다고. 수세미 재질이 304고 애터미 냄비는 316이요. 이런 거 얘기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와 미쳤지 미쳤지.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자 304 스테인레스 뭐 이렇게 돼 있고 주방기기 뭐 이것도 다 냄비에 꽤 고급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316 스테인레스가 훨씬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316이 끝판왕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께 3.5. 그러니까 통 5중, 통 9중 몇 겹으로 돼 있다 보다 중요한 게 두께입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우리 뭐 경쟁사 제품들 보면 7중, 9중 돼 있어도 2.7mm 두께인데 애터미는 무려 3.5mm. 거기다가 그냥 밑바닥만 5중이 아니라 통으로 5중이에요. 4개의 면이 감싸는 모든 면이 다 통 5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좋다라는 거고요. 뭐 3.5 제일 좋은
이상적인 거고, 제가 소속을 갔을 때 이게 참 좋았어요. 시금치 데치는 거. 보통 다 이렇게 하잖아요. 왼쪽처럼. 물 끓여가지고 거기에 데치죠. 거기에 데치면 뭐가 생겨요? 예, 이렇게 시금치 물이 생기죠. 오른쪽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금치를 여태까지 데쳐가지고 시금치에 있는 영양소는 다 얻다가 내팽개치고 예, 물 속에다가 빠뜨려 놓고 식이섬유만 먹은 거예요. 섬유질, 풀만 먹은 거예요. 풀만. 네.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로 보면 자, 시금치의 비타민 B1 잔존율 일반 조리하면 19%밖에 안 돼 있고요. 메디쿡으로 하면 95%가 그대로 시금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우리 요즘에 수육 많이 하죠. 제가 들고 다니면서 지난주에도 수육만 한 3탕 뛴 것 같아요. 이번에 인천 가서 6kg, 전주 가서도 거의 한 5kg, 뭐 요즘 고기 삶느냐고 삶고 썰고 진짜 진짜 여러 가지 하죠. 예, 언니들 발도 닦아주지, 머리도 해주지, 뭐 바빠요. 강의하라 그러면 강의해야지, 제품 소개하라 그러면 제품 소개하지, 줌 미팅하라 그러면 줌 미팅하지. 네, 진짜 운전하라 그러면 운전해, 파트너 태우고 가면 태우고 가고, 뭐 집 날리라 그러면 집 날리고 다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맛에 애터미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 파트너들이 좋아해요. 아, 스폰서 좀 일 좀 하네. 아, 이렇게 돼야 나도 좀 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어쨌든 고기에도 비타민 B군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고기도 여러분 그냥 물에다 팍팍 삶으면 어떻게 되냐? 그 고기에 있는 비타민 B1 같이 예,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메디쿡에 물 없이 이렇게 삶으면 고기에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예, 비타민 C 잔존율도 보시면 뭐 61%, 92%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디쿡에다가 어떻게 데치는지 나오고 있어요. 시금치를 물에 씻어. 그 다음에 메디쿡에다 올려. 예, 그냥 올려요. 그리고 뚜껑 덮어. 그리고 5분 중불에 놓고 열어. 끝났어. 예, 그러면 이게 진정한 여러분 시금치를 데치는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시금치를 데치게 되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냄비가 바로 뭐예요? 전골 냄비.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네, 무조건 전골 냄비 정도는 하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잡채도 소량으로 할 때 저 냄비로 할 수 있고, 전골도 끓일 수 있고, 채소도 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육도 할 수 있어요. 저기 계란 후라이도 할 수 있어. 저 이제 예열시켜가지고 기름 두르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골 냄비 정도는 좀 필히 사자. 내가 막 곰솥은 너무 지금 뭐 좀 그렇다. 그러면 전골 냄비 정도는 꼭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더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식감도. 보시면 바닥만 오중은 이렇게 원적외선 열 체크하는 카메라, 열 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보면 바닥만 빨갛죠. 근데 애터미기처럼 통 오중은 어때요?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연마. 요렇게 태워가지고 보내면 오른쪽이 됩니다. 진짜 이건 저는 한 2번 경험했거든요. 메디쿡 사용법 잘 모를 땐 여러분 태울 수가 있어요. 막 그냥 막 센 불에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마해 줍니다. 진짜 새 거가 돼서 옵니다. 새 거가 돼서. 그래서 택배비만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면 대신 이제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제품 만들다가 재연마가 오면 바로 재연마를 해주진 않아요. 왜냐 공장을 중단시켜야 된대요. 중단시키고 재연마들만 이렇게 싹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연마 택배 보내시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기일이 좀 며칠 걸린다는 거,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냄비 연결 이음새가 없죠. 그래서 훨씬 더 위생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열원에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11월 30일까지, 25년 11월 30일까지는 PB업을 하고 있어요. PB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17만 1,000원에 7만 5천 PB. 예, 요 전골 냄비 정도는 집집마다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 예,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도전 중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메디쿡 4종을 사자. 그럼 내가 도전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메디쿡 4종을 사자. 그럼 왜 도대체 메디쿡 4종을 사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냄비는 우리가 돌침대 다단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돌침대 다단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홍수가 나서 집에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도 돌침된 집에 그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재구매가 안 된다. 그래서 나에게 시스템 소득이 안 된다. 즉 내구재, 소비재 말고 내구재는 구매를 다시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메디쿡이라는 건 도전할 때 여러분 딱 사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도전할 때 사 두시고 도전을 안 하더라도 사 두시면 뭐가 좋냐면 내가 이걸 꾸준히 쓰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체험하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도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상대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 야, 이거 너 임플란트 했지? 이거 316 스테인레스야. 너 임플란트 한 그 스테인레스로 만든 거야. 를 내가 없는데 얘기를 해줘봐야 그 사람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거 가지고 가서 같이 수육도 해 먹고 그걸로 막 잡채도 해서 먹고 막 계란도 삶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 나도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시중에는 공이 하나 더 붙어. 저 전골 냄비 17만 1,000원이 아니라 171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통 5중으로 된 거. 316 스테인리스. 샐러드 마스터 막 이런 브랜드들은 공이 10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음량하시고 그다음에 프라이팬. 그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저게 그냥 바로 계란 후라이 뭐 고기 올리고 그럼 다 늘러붙거든요. 그래서 꼭 예열하는 방법을 좀 익혀서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되게 맛있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 삼겹살 있죠. 수육용으로 이렇게 정육점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기다 예열을 시킨 다음에 기름 살짝 코팅을 하고 구우시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삼겹 수육이 됩니다. 겉은 바삭바삭해. 이제 삼겹살이 겉에 다 구워. 근데 안은 굉장히 촉촉해요. 요것도 제가 기회 되면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대량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몇 명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또 연락이 안 왔다. 그럼 이제 또 서운해. 그냥 안 해야겠다. 그냥 안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사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최근 데이터, 최근에 제품 비교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쪽에 손잡이 있는 거 비교를 해서 보면 여기 스테인레스가 뭐 304도 아니에요. 네, 304도 아닌 휘땡땡 제품. 네, 뭐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애터미께 조금 더 크죠. 근데도 가격은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